네, 안녕하세요. 비욘디 박준표 PD입니다. 오늘 6시 라이브에는요, 5년 생존율 15%를 기록하고 있는 아주 무서운 암, 췌장암의 치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 분야의 대가이신 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황진혁 교수님과 함께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이제 세 번째죠. 이제 네, 매주 뵀는데 오늘 이제 지난 두 번째까지는 뭐 췌장암 전반적으로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제 그뭐 일부 좀 정리하고 아마 또 일부 이제 실제 환자들이 어떻게 치료받고 있었는지에 대한 간단한 또 뭐 설명도 드리고 그다음 또 진행 이어가고 어떻든 뭐 그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난 두 번의 시간 동안 저희가 췌장암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치료하는지 좀 알아봤었는데, 네. 오늘은 좀 그 췌장암의 치료에 대한 좀 세부적인 케이스를 준비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췌장암을 치료하는 사례들을 자세히 알아보고 또 시간이 남으면은 담낭암과 담도암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 가질 테니까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채팅에 많이 질문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가 내용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회에 걸쳐 췌장암에 대한 이야기 했는데 간단하게만 시청자분들께 조금 요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사실 그 전문가 수준에서 말씀드리는 것도 있고 일부는 또 이제 환자 또 일부 보호자 네, 뭐 또는 일부는 이제 의사지만 비전문가 뭐 굉장히 다양한 층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2시간 동안 거의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한 2시간 그러니까 두 번이니까 이제 2시간 정도 말씀드렸죠. 내용이 굉장히 방대한데 어떻든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제 나름대로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혹시 일단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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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이제 췌장암이 이제 좋지는 않지만 증가하고 있다. 느는 거는 이제 국내나 국외 동일하다. 그래서 과거에 비하면은 발생률이 높아지는 거고 이제 발생률이 높아지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당뇨나 비만이 좀 중요한 이제 요인이지만 꼭 그것만은 다는 아닌 것 같고 네, 실제 이제 나이가 이제 오래 살잖아요. 오래 살면은 이제 암 중에서는 사실 굉장히 그 생존율이 굉장히 높은 암들이 있죠. 그렇죠. 그런 암에 걸려도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제 췌장암에 걸리는 이런 아, 경우이기 때문에 나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면 저희가 이제 진단을 어떻게 좀 잘 할 수 있고 이제 조기에 진단하면 좋은데 네, 그 조기에 진단하면은 어떻든 그래도 어떤 암이든 조기에 진단하면 이제 예후는 좋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췌장암에서 조기 진단하는 방법이 그렇게 아주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 되게 이유 증상도 많이 없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유가 이제 일단은 증상이 굉장히 이제 비특이적이다. 특이적이란 거는 예를 들면은 이제 기침할 때 피가 나온다. 이러면 굉장히 폐가 문제가 있다. 그렇죠. 뭐 일반인도 인지를 하잖아요. 또는 대변을 봤는데 피가 뭐 나온다. 혈변이 근데 나온다거나, 혈변이 네, 나오면 또 이제 아 장에 문제가 있다 인지하는데 이게 굉장히 소화불량 뭐 이런 형태가 굉장히 특징을 이렇게 뭐 뭐와 뭐가 딱 매치가 된다 이렇게 특징을 지을 수 없는 그 우리가 비특이적이라고 하는데 뭐 소화불량이 있고 좀 불편하다 이런 걸로 병원에 가서 CT 찍는다 굉장히 어렵죠. 뭐 누구나 언제나 네.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굉장히 모호하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췌장의 이제 위치가 어떻든 좀 깊은 데 있습니다. 좀 음, 깊게 있고 네, 깊이란 거는 척추 이제 바로 앞쪽에 위치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검사 우리 뭐 근처에 이제 의원이나 이렇게 많이들 하면 초음파를 많이 그렇죠. 하잖아요. 근데 초음파가 투과를 해야만 영상이 나오는데 투과력이 앞에 뭐 공기가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투과력이 굉장히 작죠. 이 투과가 잘 안 되면 영상이 우리 과거에 그 흑백 TV 생각하시면 네, 흑백 TV 네, 굉장히 안 좋은 영상하고 고화질 TV 두 개 비교하면은 사실 엄청나죠.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어떤 분들은 사실 초음파로 진단돼서 조기에 진단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네. 초음파가 마냥 이거는 조기 진단에 쓸 수 없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 어떻든 전체 췌장을 모든 사람한테 적용해서 보기는 참 어렵다. 하지만 초음파는 비교적 간단하게 할 수 있고 뭐 또 부작용도 많이 없고 네. 굉장히 접근성도 뛰어나고 어떤 좋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모든 사람한테 쓰기는 어렵다. 이런 이제 한계가 어느 있고요. 정도만 보여줄 수 있는 네, 거죠? 그렇죠. 아,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사실 고위험군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은 이제 간암 같으면은
B형, C형 간염이 있다든지 간경화라든지 술을 아주 뭐 약주를 많이 하셔가지고 간이 경화가 생긴 분들은 사실 이제 초음파를 한다든지 이런 이제 가이드가 있는데 또는 뭐 흡연력이 많다 뭐 이렇게 또는 뭐 유방암 병력이 있다든지 등등 이런 이제 그 고위험군이 있으면 참 뭐 그런 위험군에서 좀 더 정밀 검사를 하면 좋은데 네. 사실 췌장암은 이제 고위험군이라고 밝혀진 게 일부 있지만 대부분의 췌장암은 그냥 자기도 왜 생기는지 잘 모르는 형태로 생깁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만 생기는 게 아니라 네, 조금 그런 그래서 기준이 이제 없나 그게 봐요. 있기는 있는데 그 네. 포션이 전체에서 일부만 차지하고 아. 나머지 대부분 한 80% 90%는 그냥 가족력도 없고 내가 무슨 뭐 이런 이게 왜 생기냐 이런 형태로 생기기 때문에 사실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위험군이 아직 이제 정립이 일부는 돼 있는데 나머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이제 거기서는 고위험군이 돼 있지 않다. 예를 들어서 고위험군만 잘 설정이 된다면 저희가 뭐 혈액 검사나 CT나 이런 영상 검사를 하면 되는데 이제 그것도 위험군이 설정이 안 돼 있는 거 돼 있지만 대부분은 고위험군이 아닌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우리 혈액 검사로 사실 간단하게 참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네. 췌장암을 조기에 진단할 만한 혈액 이제 검사가 아직은 개발되고 있지 않다. 하지만 다양한 연구자 뭐 저희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 세계에 있는 다양한 연구자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지금 이제 췌장암이든 또는 여러 암, 뭐 다중암 진단 이런 이제 진단 키트 개발하는데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서 뭐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기대는 합니다만 현재로서는 쓸만한 방법이 없다는 거. 이제 진단에서는 제가 이제 대략 뭐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 진단에서 또 하나 뭐 말씀드리는 건 당뇨와 관계가 많다는 네. 거. 그래서 당뇨가 어떻든 갑자기 생겼다. 중년 이후에 생기면서 체중이 적어도 한 표준 체중의 5% 또는 10% 대개 따져보면 한 3kg, 3, 4kg 정도 체중이 이제 빠지면서 당뇨가 생겼는데 본인이 당뇨가 생긴 게 잘 모르잖아요. 네. 당뇨 환자들은 갑자기 당뇨가 조절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경우는 좀 이제 그 전문가를 찾아가서 좀 검사해 볼 필요가 있고요. 췌장암의 사인일 수도 있는 건가요? 있습니다. 일부가. 일부가. 근데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적어도 한 뭐 1%, 2%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제 일부는 숨어 있다는 거.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췌장암 하면은 많이 생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췌장 낭종이 있는데 네. 뭐 낭종, 무록 뭐 이렇게 이제 많이들 하고 검진에서 요즘 검사를 아주 많이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됩니다. 네. 대부분의 낭종은 괜찮아요. 이제 일부 낭종이 이제 뭐 빨리 자란다든지 아주 크기가 아주 크다든지 이제 낭종과 관련돼 있는 다른 어떤 사인이나 이제 증상이 생길 때는 사실 이제 전문가를 찾아가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아주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뭐라고 이렇게 딱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과거에 비하면은 낭종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대부분의 낭종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 낭종인데 일부는 숨어 있는 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다수의 실제. 경우는 조금 문제가 없지만 대다수는 문제가 네. 없는 경우가 대다수고요. 이제 일부는 숨어 있기 때문에 그 숨어 있는 걸 찾기 위해 모든 걸 다 뒤지는 게 이게 사실은 적절할지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의료계도 그렇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이면은 틀림없고요. 그래서 뭐 낭종은 그렇고 하나 또 말씀드리는 건 이제 인터넷 보면 이제 과거의 정보들이 많은데 이제 과거 저도 사실 진료를 예전에 했을 때는 한 15년, 20년 전 이럴 때는 사실 낭종 크기만 크면은 다 수술해야 될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3cm가 뭐 아주 그냥 뭐 무슨 절대적 수치라 해서 3만 넘어가면 수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저도 했었는데 이제는 그게 이제 네. 데이터가 쌓이면서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다른 여러 가지 부수적인 증상이나 사인이 있을 때 수술하자. 이 얘기는 결국은 과거에 비해서 최근에 낭종으로 수술하는 경우는 줄었습니다. 예, 당연히 줄고 네. 발생률은 이제 발생률이라고 보기에 발생률이 맞는지 발견율이 맞는지 알 수는 검진이 없지만 워낙 좋아져서 네, 그러니까 발견은 많이 됐지만 실제 수술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 옛날엔 무조건 크기만 크면 위험하다 많이 이렇게 했었어요. 생각했는데. 그래서 네. 또 하나는 이제 낭종을 간단하게 어떻게 이제 치료하는 걸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치 용종, 낭종, 용종. 우리 대장의 용종은 뭐 그날 가서
똑 떼버리면 네, 끝이잖아요. 떼버리면 네. 낭종도 사실 똑 떼버리면 된다고 생각을 네. 많이 하시는데 낭종이 췌장 안에 묻혀 있습니다. 아. 낭종을 떼려면 췌장을 절단해야 됩니다. 절단이라는 건 뭐 이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은 마치 물고기가 있으면은 절반을 잘라서 머리 쪽에 낭종이 있으면 절반을 머리 쪽 자르고 꼬리 쪽에 있으면 꼬리 쪽. 요 물고기가 이제 그 생선이 췌장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수술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수술을 함부로 이렇게 추천드리기가 굉장히 어렵다. 표면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닙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수술을 좀 더 저희도 고민을 해보고 네. 뭐 심지어는 저희가 수술을 필요하다고 이제 외과 교수님한테 보내면 외과 교수님이 좀 더 보자고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그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치료로 넘어가면은 이제 치료가 사실은 이제 오늘 아마 일부 이제 그 환자들 얘기도 아마 치료 쪽에 얘기가 좀 있을 텐데 과거 한 20년, 30년 전에 사실 치료 약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보통. 한 가지 약제, 잼시타빈이라는 약제인데 아. 그게 이제 한 가지 약제이기 때문에 치료하는 입장에 저희 입장에서도 이제 환자분한테 약제 효과가 또 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뭐 크지 크질 않나 봐요. 않다. 아. 그러니까 이제 추천을 하기도 뭐 하고 안 하기도 뭐. 대안이 없는 건가요? 네, 아이고, 대한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이들 추천 안 했었는데 이제 그게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 이제 새로운 치료법이 개발되면서 네. 췌장에도 해볼 수 있겠다. 오. 이게 그 치료와 비교를 해봤더니 이제 항상 우리 의학은 연구에서 비교, 그러니까 이제 이쪽은 표준 치료라고 그때까지의 표준 치료, 네. 여기는 시험적 치료, 소위 말해 임상 시험인데 해봤더니 얘보다 월등히 나은 거예요. 이런 치료법이 두 개나 개발되면서 췌장도 해봤더니 진짜 정말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했더니 되는 거예요. 희망이 생긴 거죠. 그걸 이제 알게 되는 순간 그때부터 연구자나 뭐 전 세계에 있는 여러 가지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얘도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연구도 활발히 되고 연구를 하려면 아무래도 연구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미국도 보면 연구비 상승률 1위가 췌장암입니다. 최근 데이터 몇 년 전에 데이터 보면 그러니까 췌장 안에 돈이 자꾸 이제 들어오고 연구비가 쌓이고 하니까 새로운 이제 췌장암의 특징이 개발되고 이 특징에 맞춰서 또 새로운 뭐 어떤 치료법도 개발되는 이런 이제 선순환의 과정에 이제 들어간 거죠. 요즘은 국내도 그렇고 췌장암 연구하시는 분이 과거에 비하면 굉장히 좀 많이 늘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희망적이다. 어떻게 보면 가능성을 발견하기 네. 시작하니까 선순환이 돌아가기 맞습니다.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뭐 가능성이 없을 때는 해봐야 뭐 이게 소위 뭐 맨땅에 헤딩하는 안 것처럼 될 이게 거야, 안 이렇게 되잖아요. 되니까. 그러니까 네. 사실 그런데 이제 어떻든 일선에 있는 저희 의사나 이런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점점 이제 저변 확대가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신 치료 예를 들면은 뭐 표적 항암제, 면역 항암제 이런 게 다른 암종에서는 굉장히 많이 이제 사실은 효용이 가치가 높고 했었는데 이게 췌장에서는 사실은 이게 효과가 없나요? 효과가 있는 분이 표적이나 면역 항암제는 결국은 어떤 표적이 있어야 됩니다. 네. 표적이라 하면 열쇠와 열쇠 구멍에 맞추는 거. 이 열쇠 구멍이 있는데 맞는 열쇠가 없으면 문을 못 열잖아요. 그렇죠. 문을 열어야 뭔가 안에서 이제 혜택을 보고 뭔가를 할 수 있는데 이제 그게 표적은 있는데 표적 항암제가 없다 이러면 환자들이 이게 왜 이럴까 이러는데 개발이 아직 덜 된 거예요. 맞는 열쇠를 아직 개발을 네.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있는 분이 100명 중에 한 서너 명밖에 없습니다. 있어도 보면 효과가 그렇게 다른 암종에 비해서 길지가 않아요. 마찬가지로 면역항암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면역항암제도 개발된 게 벌써 뭐 개발된 건 오래됐고 이제 임상에 들어온 게 벌써 한 7, 8년, 8, 9년 됐으니까 뭐 우리 저기 흑색종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근데 그게 다 면역항암제거든요. 기본적으로. 근데 네. 그런 약들이 췌장에도 무수히 많은 연구를 해봤지만 췌장암의 독특한 그 특징, 그 암이 갖고 있는 그 우리 미세 환경이라고 하는데 네. 그 특징 때문에 면역 세포가 얘기를 공격을 잘 못하는 거예요. 공격을 해야 뭐가 이제 그렇죠. 되는데. 치료가 되니까. 소위 말해 이제 그렇게 표현하면 이제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 아프리카 이런 데 보면 네. 그 있잖아요. 사바나 뭐 이런 데 초원. 네. 초원에 보면은 이제 그 면역 세포를 우리가 뭐 사자나 이렇게 맹수.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 암세포는 만약에 이제 뭐 사슴이든 이렇게 표현한다면 이게 서로 잘 이렇게 섞여 있고
적정한 숫자가 있어야 되는데 사자 숫자가 너무 작아요 일단은. 아, 먹이 사슬이 망가져버리는 네, 거군요. 너무 작기 때문에 아. 이거는 결국 이제 면역 세포가 너무 적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게 너무 거리가 멀어요. 따로 놀고 있어요. 사자랑 사슴이 근데 멀어서 이게 서로 이제 섞여야 되는데 섞여야지 뭘 죽이고 뭐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너무 떨어져 있어요. 이게 이제 환경이 굉장히 안 좋은.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를 지금까지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면역항암제를 그렇게 효과가 있는 면역항암제 어떤 치료 방법이 개발되지 못했다. 물론 이제 지금도 개발. 많은 연구가 되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거는 이제 처음부터 뭐 다 설명을 드렸지만 어떻든 현재도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국내 뭐 국외 이제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조만간 어떤 이제 최근에 한 3년 4년 전에 이제 유수의 저널을 보면은 앞으로 5년 내지 10년 있다가는 췌장암에도 뭐 어떻든 빛을 발한다고 하는데 벌써 5년이 지났는데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니거든요. 근데 어떻든 머지않은 미래에는 좀 더 좋은 치료가 개발되지 않을까. 일례를 들면은 이제 국내 그 췌장암의 그 생존 생존율, 네. 그러니까 저 과거 한 10년 저희가 한 15년 전에는 5% 남짓했었거든요. 6%. 엄청납니다, 진짜. 뭐 한 7%. 지금은 15%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한 10년 만에 2배로 생존율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2배로 올라간 암이 없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급격하게 증가한.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급격하게 좋아지긴 했는데 또 환자 입장이나 보호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낮게 퍼센트가 너무 느껴지죠. 낮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인데 어떻든 이런 노력이 이루어지니까 조만간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좋은 결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도 들어보니까 이제 췌장암 자체가 다른 암들보다 조금 더 어려운 특징들을 많이 갖고 있다는 네.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뭐 시청자분들이 듣기에는 뭐 치료가 뭐 나도 절대 안 되는 거 아니야, 대부분 치료가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안 좋은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국내 데이터가 15%입니다. 네, 아, 네, 15%니까 그거는 이제 전체 환자를 전부 다 대상으로 그렇죠. 했기 때문에 15%면은 사실은 열에 한두 분은 완치가 사실, 된다는 뜻이니까 그런 사례를 또 볼 생각보다는 거잖아요. 많습니다. 네, 네, 그런 네. 사례를 또 볼 거니까요. 네, 오늘 네. 그 치료된 사례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희망적인 내용이 많을까요? 네, 그렇죠. 제가 네. 이제 사실 이제 치료하면서 제가 이제 몇 분 이렇게 정리해 왔는데 사실은 이거보다는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은 치료하고 별 이벤트 없이 잘 치료되고 잘 마무리된 사람들은 제가 기억이 별로 안 납니다. 아, 그렇죠. 왜냐하면 가끔 이제 병원에 오고 이런데 하다가 굉장히 좀 제가 고생도 하고 치료 과정이 좀 어려웠고 말려다 좀 이러고. 복잡하고 이런 분들만 지금 기억이 나서 네. 몇 분만 한번 소개를 드리면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췌장암은 사기라 하면 췌장을 벗어나서 암세포가 있다. 이렇게 전이되었을 네, 때. 전이를 사기라고 네. 하는데 사기암은 일반적으로 수술하기 어렵죠. 음. 못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뭐 대부분의 병원에서 이제 사기암 되면은 못 한다. 네, 수술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이제 아주 오래됐죠. 한 10년 전 그 치료가 막 들어왔을 때 그 두 새로운 번째로 치료, 새로운. 네, 네. 그 치료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이제 어떻든 병원에서 수술하고 이제 전이도 그때 당시에는 이제 수술하는 게 이제 이렇게 뭐 많이 보편화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이제 간에 전이가 잘 생기는 간에 전이 있는 분을 어떤 수술하고 항암치를 빨리 했습니다. 아, 네. 그러고는 이제 그 치료가 막 들어왔을 때인데 그러고 항암 치료를 제 기억에 한 1년 반 정도 하고는 쉬었죠. 1년 네. 반인가 2년은 채 안 됐던 것 같은데 그러고 지금 한 10년 지났는데 이제 재발이 없는. 아, 네. 계속. 네. 지금은 이제 최근에는 안 다니시는데 병원을 10년이 됐죠. 그러니까 진단받은 지는 벌써 제 기억에 한 2년 됐나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도 있습니다. 오. 뭐 저희가 왜 그런지 사실 지금 설명하자면 조금 길긴 하지만 우선은 그 치료가 잘 들었던 거고 네. 그 치료가 잘 듣는 유전자 형태 변이를 가지고 있는 환자군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당시는 유전자 검사를 못할 때 아, 네. 임상에 도입이 안 됐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유전자 검사를 많이 그렇죠. 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요즘 같으면 아마 했을 거예요. 했으면 아마 특정 유전자가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는 이제 유전자라 이런 어떻든 새로운 치료, 현대의학의 새로운 꽃이라고 하는 이런 유전자 치료가 뭐냐 하면
같은 췌장암이지만 췌장암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과가 똑같다가 하면 빨간 사과, 파란 사과, 빨갛고 파란 거, 뭐 노란 사과가 그렇죠. 있다면 얘들을 나눠서 맛들이 다른데 네. 우리가 그냥 흑백으로 보면 전부 다 사과인 거예요. 그렇죠. 네. 얘를 정밀하게 이제 보는 건데 정밀하게 보면 맛도 다르고 다 다른데 그냥 멀리서 그냥 흑백 TV 예전처럼 그냥 멀리서 보면 다 사과네. 사과는 똑같은 맛 아냐? 네. 그렇게 해서 만약에 뭐 무슨 뭘 음식을 똑같은 만들었 가치를 해버리면 가치를 해서 뭐 빵을 만들었다 뭘 만들었다 하면 맛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걸 잘 나누기 잘 분류해 주는 게 유전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게 바로 맞춤 치료. 우리 뭐 이제 맞춤 치료 많이 테일러더라고요. 맞춤 치료를 많이 하는데 그런 용어를 많이 쓰는데 그게 결국은 이제 본인이 뭐 양복이나 이런 것도 또 그냥 기성복도 있지만 맞춰서 하는 정장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되려면 결국 유전자를 이제 분류를 해야 되는데 분류는 그냥 우리가 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밀한 이제 소위 현대의학의 그런 기술로 이제 하는 거죠. 네. 그게 임상에 도입된 게 그렇게 얼마가 안 됐어요. 그래서 같은 초장암이어도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하면 다릅니다. 다 다른 거죠. 네,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어떤 사람이 어떤 치료에 잘 맞는지 이런 걸 이제 연구하고 그게 이제 확실히 연구가 되고 그게 도움이 된다는 게 증명이 되면은 그게 임상에 들어오고 뭐 이런 형태로 이제 발전합니다. 이러한 게.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런 검사를 안 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해봤으면은 특정 유전자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벌써 그럼 치료가 잘 받는 유전자가 있나 봐요. 있습니다. 와.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네. 뭐 어떤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 암을 이렇게 분류하면 전이가 있을 때 우리 보통 사기라고 하는데 전이가 없는데 수술을 왜 못하나요? 이렇게 저한테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전이가 없어 수술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하지만 췌장암은 특성이 그 주변에 혈관들이 굉장히 또는 혈관이 우리 손에 있는 이 혈관에 사실 뭐 자르고 하면 입구하면 봉합하면 되는데 네. 췌장 주변의 혈관들은 굉장히 중요한 혈관이에요. 그 혈관들은 간, 뭐 위, 장을 먹여 살리는 혈관이니까 걔를 자를 수가 없거든요. 따르면 이제 살아갈 수가 없는 건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네. 중요하고 이제 그렇게 있을 때 보면은 이게 그 저기 뭐 수술을 하게 되면은 어떻든 그 해당되는 장기가 제 기능을 못 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술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뭐 그런 경우를 저희가 3기라고 합니다. 이제 네. 그러니까 전이는 없는데 수술을 못 하는. 건드릴 수 없는 상태. 네, 이제 이런 경우 저희가 예전에는 사실 항암을 해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 약제로 쓰니까 별로 효과가 그렇게 좀 시원찮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 추천 안 하고 했었는데 요즘은 그 항암제를 써보니까 얘가 어떤 분은 잘 줄어요. 잘 줄면 혈관하고 이런 게 떨어지면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혈관 안 건드릴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저희가 해보면 사실 꽤 많습니다. 그는 뭐 많다는 게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해보니까 어쨌든 꽤 많은 숫자에서 수술이 가능하고 했던 분들이 완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수술이 안 되는 상태였다가 그 약을 씀으로써 수술이 가능한 네. 상태로 된 거죠. 그런 분은 많기 때문에 제가 네. 이제 특별히 가져오지 않았는데 이제 그런 분 말고 네.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술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 혈관하고 이 관계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보통 그런 경우 저희가 방사선을 이제 추천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럴 때 하는데 이제 방사선 기법 중에서 어떻든 거기다가 이제 좀 고설량의 방사선을 주입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걸 하고 쉰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오래 하면은 부작용들이 생기기 때문에 네. 그래서 보통 항암을 9번, 10번, 열 몇 번 하고 방사선이 가능한 방사선까지 하고 쉰단 말이에요. 네. 이제 예전에는 사실 7, 8년 전에는 이거 쉬어도 되는지 사실 이제 연구도 없고 경험도 없기 때문에 좀 고민했었는데 쉬다 보니까 환자들이 전체적으로 기력이 좋아지고 3개월 쉬어도 괜찮고 6개월 쉬어도 괜찮고 1년. 그래서 5년 동안 쉰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은 건 아닌데. 그래서 결국은 네. 5년 지나서 이제 얘가 암이 서서히 자라서 다시 항암을 해서 결국은 그분은 한 전체적으로 한 8년, 9년 이제 사셨는데 네. 그런 분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러면 참 이상하죠. 암이 있는데 전이도 안 하고 얘는 그대로 있다가 다시 자라고. 그래서 실제 한 10여 년 전에 이제 미국에서 나온 연구 결과 보면 암으로 돌아가신 분들을 저희가 이렇게 부검이라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치료를 전혀 안 받고 암으로 돌아가신 분 한 80명을 부검을 해봤더니
약 한 10%에서는 다른데 전이가 발견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셨는데 최장 저도 그 연구 논문을 보고 그게 이제 그냥 우리가 뭐 일반적 연구 논문은 우리가 뭐 등급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아주 고 퀄리티의 아주 하이 임팩트 팩터라고 하는데 이제 아주 누구나가 봐도 이 논문에 이 저널에 낸 논문은 신뢰성이 높다. 이런 이제 하는데 네. 그런 논문을 했기 때문에 이건 높다고 일단 그렇죠. 가정하고 네. 봤는데 한 열에 한 분은 전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해둔 상태인데 네, 근데 이제 전이를 안 하는 거죠. 돌아가시는 거는 네. 결국 이 암이 네. 여기서 계속 번지는 거죠. 그렇죠. 네. 전이를 안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출혈도 되고 해서 돌아가시는데 그런 분도 있어요. 사실은 이제 신기하네요. 그런 분들에서는 사실은 이제 국소 치료, 뭐 방사선 이런 게 뭐 처음부터 할 수 없지만 아마도 이제 몇 년 동안 안 자라고 했던 분들은 그런 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뭐 이런 분도 있고요. 또 한 분은 이제 이 치료가 맨 처음 들어왔던 게 이제 제가 아까 우리 국내에 들어왔 2012년 정도 10년 됐습니다. 그 당시 다른 치료하다가 수술했다가 재발하고 이제 우리 복강내 재발을 우리가 파종이라고 하는데 복강내에 이렇게 점처럼 또는 뭐 이런 조그마한 그 구슬 같이 이렇게 번져 있는 형태라서 그게 있으면 장이 막히거든요. 네. 막히면 토하면 튜브를 꽂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실 좀 젊으신 분이어서 30대 제 기억에 남자분이셨는데 이 치료가 막 나올 때인데 사실 환자가 누워 계셨어요. 입으로 먹지도 못하고 토하니까 튜브를 한 3개 정도 꽂고 그래서 사실 이 치료가 있는데 이제 나왔는데 사실 좀 해볼까 했더니 환자는 그래도 자기는 받고 싶다고. 그래서 사실 했는데 그분이 3년을 넘게 사시다가 결국은 물론 이제 다시 암이 진행돼서 돌아가셨지만 제 기억에 한 3년 반을 그래도 본인 생활을 잘 하시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돌아가셨던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것도 항암 치료에 도움을 받았던 그렇죠. 거고 그 당시도 유전자 검사를 못했기 때문에 이게 왜 잘 되는지 알 수 없지만 지금에서는 아마 해보면 그 유전자. 특정 유전자가 네. 아마 또는 유전 패턴 유전자의 변이의 패턴 우리 패턴이라고 표현한 패턴이 아마 있지 않았을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 저런 분도 있고 뭐 또 어떤 분들은 우리가 이제 그 수술 전에 우리가 검사를 하면 되게 요즘은 이제 그래도 CT나 MRI, PET 이런 게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선명하고 이렇게 잘 보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저희가 검사해 보면은 사실 배를 열고 닫는다. 우리 이제 그 의학적으로 또는 외과적으로 사실 굉장히 우리가 열었는데 수술을 못하고 닫는 경우 있거든요. 과거에는 꽤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런 경우가 별로 많이는 없어요. 있기는 있는데 네. 그 얘기는 조그만한 이제 좁쌀 같은 게 이제 그 복강내 전이가 되면 아주 작은 좁쌀로 보이는데 그게 CT나 이렇게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안 보이는 게 아주 그리고 완전히 퍼져 있어서 뭐 복수가 생기지 않는다 하면 이제 그런 경우는 배를 열고 들어갔는데 암이 이제 깔려 있으면 수술을 못 하는 거죠. 손댈 수가 없는. 네, 그래서 닫았단 말이에요. 네. 닫고 항암 치료를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저희가 한 1년을 항암 치료하고 지금 한 2년 반인가 안 하고 계신데 네. 그냥 CT 찍어보면 그냥 그대로예요. 암도 줄고 안 커지지 보이고. 않는 거죠. 네, 안 보이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 얘기는 물론 제가 이제 지금은 선별해서 이제 제 기억나고 이런 좀 저한테 좀 인상적이었던 환자분들만 소개를 해드려 사실 영상이 제가 있으면은 CT 영상을 소개해서 이렇게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데 어떻든 이게 전체는 물론 대부분은 또 많이 안 좋죠. 근데 이제 요거는 제가 기억나는 일부인데 이 얘기는 일부는 효과가 좋은 분들이 있다는 거. 아까 말씀드린 이런 분들을 잘 선별을 저희가 하면 네. 있는 분들한테는 좀 더 적극적으로 효과 없는 분들한테 다른 대안의 치료를 이런 걸 하는 게 이제 요즘 현대의학이나 이제 이렇게 발전하는 이제 과정 맞춤 치료라고 하는 또는 개인 뭐 정밀 의료 뭐 이런 이제 형태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발전하고 그게 이제 유전자가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유전자를 이제 대부분 DNA 일부 RNA인데 이거 말고 단백질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또 패턴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게 이제 좀 더 연구가 되면 좀 더 본인한테 맞는 치료를 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나. 현재는 이제 그거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도 들고 유전자 검사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리고 연구 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이게 임상에 들어오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든 이제 이런
분들이 있다, 이런 분들이 있다, 이런 걸 이제 실제 경험해 보니까 아 해볼 만하구나 이런 저도 개인적으로 느껴요. 그래서 아 그럼으로써 저도 이제 그 췌장암 연구를 많이 하는데 아 이래서 남들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저도 해보긴 합니다. 이게 좀 빨리 임상으로 들어와서 이제 췌장암 환자분들이 좀 맞춤 치료를 받아서 잘 좀 치유가 네, 되면은 참 좋을 것 같네요. 그렇죠. 정말. 실제 이제 한 예를 더 들어보면 이 이제 굉장히 최근이에요. 네. 한 2년 됐는데 간전이 이제 사기 네. 췌장암인데 항암 치료를 했는데 그 저기 어 너무 잘 들었어요 암이 아, 효과가요? 항암 치료 아, 효과가. 네. 그러니까 CT를 찍어보면 저희가 이제 우리 측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측정할 게 없다. 어, 암이 예를 들어서 이제 거의 작아졌어요? 네 거의 작아져. 네. 그래서 아 이게 이제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그 연구 목적으로 유전자 검사 해놓은 게 있고 또 지금은 유전자 검사 할 수가 있습니다. 예, 했는데 봤더니 아 그 유명한 브라카 유전자라고 이제 유방암이나 난소암에서 이제 생기는 왜 그 안젤리나 졸리의 들어봤습니다. 그 유전자에 이상이 있는 경우 이제 그 유전자는 보통 쌍으로 갖고 있어요. 네. 우리가 유전자는 엄마 아빠한테 받잖아요. 네. 받는데 한쪽 유전자에 탈이 난 거예요. 근데 탈이 나도 일반적으로는 괜찮아요. 네. 근데 어떤 특정 세포에서 반대쪽 유전자에 탈이 납니다. 그럼 두 개의 유전자가 다 없어지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암이 잘 생겨요. 아. 왜냐하면 이 유전자의 기능이 우리가 유전자는 계속 이제 이 세포들은 복제를 하잖아요. 네. 복제는 유전자가 복제가 돼야 되는데 복제를 함으로써 에러가 자꾸 발생해요. 이 굉장히 이제 어려운 계속 이 복제를 하는 완벽하게 복제가 네, 계속되지 복제가 안 않나 봐요. 되는 걸 얘가 교정을 하는 역할을 하는데 네. 이 유전자가 이제 망가지면은 이 교정을 못 하는 거예요. 수리 기사가 막 네. 고장 난 근데 거네요. 그게 이제 암세포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요걸 이용해서 그러면 이 암세포에다가 다른 수리 기능을 또는 많이 DNA를 손상을 더 입히면 네. 얘가 더 회복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씁니다. 약제를. 그래서 이분은 어떻든 이 유전자 이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 항암제 잘 들었던 거예요. 아. 그래서 너무 잘 듣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이걸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안 보이잖아요. 네.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이제 임상적으로 어떤 게 지금 1년 이상 이제 치료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 부닥치겠어요? 예를 들자면. 이분이 유전자 이상이 있어서 네. 오히려 항암 치료가 잘 됐는데 잘 들었는데 지금 벌써 이제 CT를 찍으면 안 보인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에 부닥칠 것 같아요? 아예 근데 아예 그게 안 보이면 좋은 거 아닌가요? 네, 좋은데 네. 지금 항암 치료를 하고 있어요. 아, 이분이 표본이 될 수 없는 건가요? 언제까지 해야 될지에 대한 계속 항암하려면 병원에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다 보면은 부작용 생기고. 네. 그러니까 이제 언제까지 해야 될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CT에서는 안 보이는데 네. 언제 끊어야 되냐? 이걸 지금 끊으면 다시 커질 수도 있고. 커질 수도 있고 안 커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모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온 게 요즘은 이 이제 암 유전자 이상을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요걸 이제 우리 예를 들면은 요 지문을 알고 있으면 지문의 조각을 우리가 혈액에서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문의 조각을. 예를 들어서 이 지문의 조각을 갖고 있는 DNA가 네. 얼마나 있는지. 아. 그러니까 암은 어쨌든 DNA로 보면 이 DNA는 요 지문 조각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요거 DNA가 이제 그 파괴가 돼서 일부 DNA가 혈액으로 나오거든요. 네. 그걸 우리 액체생금이라고 하는데 들어봤습니다. 네, 그 DNA, 그 나오는 액체생금에 나오는 그 DNA에 요 지문의 일부가 있는지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은 혈액 내에 우리가 다 뒤져봤는데 네. DNA에 요 지문이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 몸에도 암세포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혈액을 해서 네. 우리가 검사를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DNA 지문 네. 요게 나오는 거예요. 아직도. 아. 그러면 몸 어딘가에는 아직도 암이. 암세포가 있구나 이렇게 추정한단 말이에요. 그걸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CT에서는 안 나오는데 혈액 지문에서는 처음에 좀 높게 나오다가 지금은 거의 안 나오는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러면 한번 끊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저희가
하는 거죠. 많이 이게- 나아진 걸 알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렇죠. 네. 영상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영상은 이미 다 좋아졌기 때문에 조그맣게 점으로밖에 안 보이는. 점도 안 보입니다. 점도 지금. 안 보여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래서 이런 게 다 이제 현대의학이거든요. 이런 것도 다 이제 유전자 검사에서 여기 나오는 특성, 이 암이 갖고 있는 이분의 이 암이 갖고 있는 특성을 저희가 검사해서 이 지문을 알고 있으면 혈액을 뽑으면 요 지문이 포함되어 있는 DNA의 양을 측정할 수가 있어요. 이게 제가 풀어서 설명했는데 어떻든 이제 이해는 되시는지 어떻게 보면 그 완벽하게 이 사람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교차 검증을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좀 더 정밀한 검사를 하는 거죠. 네. 혈액에서. 이제 이런 걸 이제 이게 이제 요즘 액체 생검이고 이런 형태로 이제 진단 또는 치료의 모니터링 뭐 치료 과정에서도 이걸 쓸 네. 수가 있고 이렇게 이제 진화를 합니다. 이건 다 암종마다 좀 특성이 달라가지고 다 적응할 수는 없지만 이제 저희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도 이제 조만간 아마 이제 항암제를 끊어볼 건데 이거는 사실은 저희가 임상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다 연구로 저희가 이제 이게 받아서 비용은 환자가 지불할 수 없으니까 저희가 네. 이제 해서 저희 연구비로 어떻든 해서 이제 해봤더니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해봐서 이게 불과 이제 한 5년 뭐 3, 4년, 5년 내에 이제 발전되는 거죠. 앞으로는 뭐 더 발전할 것 같아요. 췌장암이 어려운 만큼 정말 그에 맞는 고급 그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네, 네. 사실 다른 제가 암 같이 방송도 해봤는데 췌장암만큼 이렇게 복합적인 다른 암은 이미 많이 발전된 것도 그- 있어요. 네. 네. 뭐 폐암이나 유방암, 뭐 이미 대장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제가 말하는 이런 기술들이 이미 이제 임상에 임상에 쓰이는. 쓰이는 경우도 있고 일부는 이제 그렇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게 발전하고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참 빨리 이게 좀 개발이 돼야 많은 네. 분들이 조금 더 이 15%였던 치료율이 더 높아진 날이 오지 않을까 정말 싶습니다. 이렇게 좀 여러 사례들을 함께 보았는데 저희가 보시니까 질문이 굉장히 많이 네, 들어왔습니다. 요거 먼저 살펴보고 나머지 내용 해보겠습니다. JS님이 실제 환자분이신가 봐요. 이제 보호자분. 네, 보호자분이신 네, 것 같은데 저희 할머니 담석 때문에 일명 주머니 시술하고 치료해 주셨어요. 반갑습니다. 할머니 돌아가신 지 2년 반 되셨다고 하네요. 늘 감사하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사 전해 주셨습니다. 네, 뭐제 얼굴을 뵈면 제가 환자분하고 네. 보호자분 이렇게 많이 뵈면은 요즘은 이제 이걸 가리고 오니까 잘 안 마스크 쓰고 보이는데 계시니까. 네, 예전에는 이제 뵈면 어떻든 뭐 칭찬해 주신 건가요? 진짜 항상 뭐 그 돌아가신 할머니께서 항상 교수님 감사했다 네, 이렇게 네. 좀 습관처럼 말씀하셨나 봐요.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다이어트 성공기원님이 췌장암도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가 될 수 네.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네. 완치율이 좀 낮다는 차이가 있지 조기에 발견하면 가능합니다. 저희도 저희가 가장 조기 진단에서 발견된 게 0.5cm 췌장암. 그 네. 외부에서 이제 검사가 이상하다고 해서 조금 정밀 초음파가 있어요. 저희가 하는 네. 거기서 제 기억에 0.5인가 0.6cm짜리 췌장암을 발견해서 다행히 임파선 전이도 없고 수술하고 물론 항암 치료했지만 이제 완치가 된. 그 네. 정도면 그냥 떼어냈나요? 어떻게? 아까 네. 얘기했잖아요. 갈라버려야 된다고. 네,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건 어떻든 반을 절제를 해야 된다고 위치에 따라서 네. 크기가 0.5도 0.3이든 뭐. 그래서 아예 절제를 해서 네, 안에서 이제 떼어내는 거죠. 네, 그러고 이제 검사를 하는 거죠. 췌장은 어떤 절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 절제 네. 수술을 하게 네. 된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다음 푼수 공주님이 중이첩 치료기가 현재는 뭐 전립선 암밖에 치료하지 못하게 시스템화되었다고 네. 하는데 췌장암까지 치료하려면 좀 오랜 시간이 필요할까요? 시간이 걸리는 것, 뭐 시간이 걸려도 사실 췌장암에서 중입자 치료가 그렇게 이제 효과적인지는 아직은 이제 검증이 좀 필요하고요. 아까 좀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췌장암에서 방사선의 역할은 이제 예전에 아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항암에 비해서는 조금 후순위다는 거. 네. 그리고 일부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건데 전체적으로 방사선이 이제 췌장은 보면 이제 사진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기 참 어려운데 네. 췌장이 방사선을 하려면은 암과 정상을 잘 구분이 돼야 암과 정상이 구분이 잘 돼야 돼. 그러니까 암인데는 많이 네. 정상에는 적게 또는 안 주고 이렇게 이제 방사선을 조절을 해야 되잖아요. 되는데. 네. 항암제는 어떻든 투여하면 다 들어가는 거고 그렇죠. 예를 들자면
근데 이제 췌장암을 보면 CT에서 사실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이제 저는 안경을 쓰고 있는데 안경 쓰신 분들 눈이 안 좋으신 분도 많을 텐데 이렇게 우리가 햇볕 저 달빛이나 아니면 자기 전등을 보면 안경을 벗고 보면은 굉장히 어디까지가 전등인지를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빗번짐처럼 이렇게 네. 흐릿하게. 그래서 이걸 어디까지 예를 들어서 마냥 넓혀서 방사선을 줄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주변 장기 손상이 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췌장이 보면 12장하고도 붙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소장하고도 붙어 있고 혈관하고 굉장히 그 복잡한 속에 이렇게 파묻혀 있는 구조라서 떨어져서 이렇게 있는 게 네, 아니라. 파묻혀 있는 구조라서 이게 사실 방사선이 적절할지는 조금 이제 연구가 많이 돼야 되는 게 과거에는 방사선을 많이 했습니다. 한 20년 전에. 그 이유가 아까 얘기했던 췌장에 쓸 수 있는 약제가 하나밖에 없고 네. 그렇기 때문에 방법이 별로 없으니까. 수술도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아주 적극적으로 네. 요즘 기준으로 하면 수술을 안 해야 될 건데 이제 수술을 하고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진료를 했다면 최근에는 점점 좀 진료의 형태가 바뀌니까 이제 중입자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렇게 췌장에서는 그렇게 많은 롤이 없다. 현재는 어떻든 추천하는 이제 가이드라인에도 이제 중입자는 현재는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롤은 없다. 이 정도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물론 뭐 이게 증거가 쌓이고 좋은 연구가 되고 연구에서 어떤 사람한테는 도움이 된다. 이런 건 될 수 있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권하는 거는 아닙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췌장의 구조적 특성 때문일 수도 그것도 있고 있겠네요. 췌장암 자체의 성질, 췌장암이 굉장히 전이를 잘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왜 항암 수술한 모든 분한테 항암 치료를 권하는 이유가 모든 분한테 권하는 건 거의 없어요, 사실은. 근데 췌장은 수술을 아무리 조기라도 모든 분한테 항암을 권하는 이유가 미세전이의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다른 암에 비해 훨씬 네, 높나요? 훨씬 높습니다. 아이고, 네. 안 보여도. 그래서 재발률도 매우 높거든요. 항암 치료 안 하면 재발률 90%입니다. 90%나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암 치료가 그래서 이제 우선이 되는 거지. 이 방사선이나 수술은 이제 국소거든요. 그렇죠. 고기만 치료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항암 치료는 이제 전신에 치료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힘들지만 이제 그런 재발률이 높기 때문에 이제 꼭 해야 되는 거라서 항암 치료의 역할이 훨씬 더 이제 과거보다 중요하다. 좀 이렇게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네. 좀 항암 치료를 맞습니다. 권해드리는 편이라고 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흰수염고래님이 췌장암 관련해서 가족력은 차치하더라도 키가 큰 사람이 췌장암 발병률이 높다고 하는데 근거가 있는 얘기인가요? 전 처음 들어봐가지고. 그래요? 네. 교수님도 처음 들어본 얘기라면 뭐 근거 없는 얘기일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이스라떼님이 장인어른께서 췌장암에 대해 좀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손발이 저리거나 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는데요. 네. 항암제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영양소 결핍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영양제 보충하면 항암제 효과 경감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손발 저림은 뭐 대표적인 부작용인데 저희가 대표적으로 췌장암에 쓸 수 있는 그 약제 조합이 있는데 그 중에 각각에 다 네. 손발 저림 특히 이제 그걸 우리가 신경병증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네. 감각이 무뎌집니다. 이게 그래서 그게 대표적인 약제가 다 들어 있어요. 네. 그래서 오래 치료하면 다 그냥 거의 대부분 오고 내 손이 아닌 것 같다. 특히 이제 요즘 춥잖아요. 그렇죠. 추운 겨울에 훨씬 더 심해요 증상이. 그래서 그러니까. 차가운 물에 손대면 저릿저릿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감각이 없고 또 발을 디뎌도 감각을 저희가 해야만 중심을 잡을 수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중심 감각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작용이 대표적인데 이게 약제를 끊어도 제 생각은 이제 꽤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췌장암은 아니지만 타암 중에서는 똑같은 동일한 유사한 약제를 쓰는데 거기는 이제 어떻든 이런 부작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약제를 좀 줄여서 쓰자. 그러니까 짧게. 네. 짧게 쓰려면 아까 얘기했던 이제 그 제가 DNA 지문 같은 거를 그렇죠. 보고 지문이 안 나오면은 빨리 끊어보자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런 연구도 되는데 대장암 쪽에서는 네. 아직 췌장암은 아니지만 어떻든 이제 췌장암이 그런 부작용이 있다는 거. 여기 이제 영양소 결핍은 요거랑 뭐 큰 관련은 없는 것 같은데 어떤 약제가 있는데 약제가 그렇게 이제 좀 어지러움증도 있고 해서 좀 환자에 좀 부작용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 약제 쓰면은 좀 도움이 된다는 분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약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영양소 아까 뭐 여러 가지 중에서 꼭 해야 되냐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뭐 비타민 D 이런 것도 많이들 하시는데 그런 데 대한 보고는 그렇게 그닥 없는 것 같고 부족한 분들이
암과 관련은 돼 있다고 하는데 네. 이 부족분을 올려줬을 때 암이 적게 생긴다. 그런 데이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관련하고 인과관계는 좀 그렇죠. 다른 네.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냥 말씀드리면은 이제 단백질 같은 거를 좀 어떻든 좀 골고루 잘 섭취하는 거, 뭐 야채도 뭐 익혀 드셔도 되고 그냥 생야채도 드셔도 되고요. 뭐 사실 단백질도 뭐 일반 고기, 생선 이런 어떻든 다양한 영양소를 어떻든 억지로 좀 섭취하는 게 입으로 들어가는 게 주사보다 100배 낫습니다. 아, 네. 네. 똑같은 칼로리를 주더라도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랑 입으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나은 게 여러 가지 연구 거의 대부분 많은 연구가 그렇고요. 입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장내 미생물이라고 이제 그것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장내 미생물이 어떻든 금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하게 바뀐다. 이런 연구도 있고 그래서 많이 드시면 저작하고 이런 데 대한 거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엔돌핀도 나오게 돼 있고 여러 가지가 좋잖아요. 뭐 인지 기능도 관련이 있다고 맞습니다. 그 그래서 얘기하더라고요. 네. 자꾸 이제 환자분들이 주사를 맞고 좀 이렇게 하는데 단맛은 없어요. 입맛은 떨어집니다. 그리고 항암하면은 맛을 못 느껴요. 그래서 자꾸 저도 얘기하는데 어렵기는 한데 굶게 되고 그래도 막. 가급적이면 이제 분해염도 생기고 그렇긴 한데 그래도 네. 입으로 뭐 드시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를 드셔야지 옆에서 보통 가족분들이 막 이렇게 제한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안 해주시면 좋겠다고 드시고 싶은 거 뭐라도 드시게 해야 된다. 식욕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네, 조금 맞습니다. 맛있는 걸 많이 네네. 드시게 해야겠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요렇게 조금 옆에서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쑥쑥님 질문인데 남편께서 실제로 췌장암 3기 수술을 하셨다고 하네요. 2년 만에 대동맥 귀장 가는 길에 재발이 되어서 지금 요 치료 제마 18회째 어제 CT 결과 미세하게 줄었다고 하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많이 줄지가 않아. 미세하게 줄었다는 건 그냥 비슷하다는 뜻이고 18회면은 지금 이제 세 번이 원 사이클이기 때문에 네. 6회 적어도 한 6달 했다는 건데 아마 이게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손발 저림이나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사실은 살도 빠지고 이런 경우라서 저는 조금 쉬어보는 것도 그럴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 쉬기도 하는데 요즘은 이제 예전에 그런 용어가 없었는데 요즘은 항암 휴지기 아, 네. 또는 우리 커피 브레이크처럼 네. 항암 브레이크 이런 용어도 어.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렇게 힘들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쉬는 거. 그리고 저 요법이 매주 맞는데 힘듭니다. 그래서 때로는 격주로 맞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용법을 이제 하는 걸 조금 이제 모디피케이션, 조금 약간 변화를 좀 줄 네.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쉬어갈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 이제 그 교수님하고 좀 상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교수님 생각은 조금 뭐 이렇게 변화를 주거나 휴지기를 가져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그다음 이제 해방 이후 같은 날님 질문 살펴볼 텐데요. 좀 약간 길어서 제가 한번 읽어보시면 수술을 하신 후 네. 예방 항암 12회를 네. 11월경 완료했고 네. 마지막에 촬영한 CT 이상 없음이 네. 보였고 네. 요것들 뭐 제가 네. 보면은 43, 50 그냥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그 굳이 이렇게 자주 하실 필요 없고요. 이게 이제 이 검사를 수치를 알게 되면 37 이상이면 너무너무 걱정을 많이 하세요. 아, 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올라가지 않는 분도 있고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분도 있고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그 집 근처에서 하는 검사에서 하는 검사 보면 일부는 소위 그 검사할 때마다 수치가 조금씩 똑같은 저 샘플 우리 혈액을 가지고 검사하더라도 지금 50이지만 또 내일 하면 53, 뭐 45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하루마다 달라질 그러니까 수 있는 그거 거죠? 가지고 너무 일희일비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정신 건강에 좋지가 않아서 그냥 보기에는 괜찮다. 그냥 걱정 안 하고 그때 아마 석 달 있다가 뵐 텐데 그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방 이후 같은 날님은 조금 걱정을 좀 크게 막 네. 너무너무 네. 하시는 것보단 좀 편하게 계시는 게 좋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매우 맑음님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당뇨 환자라고 하시는데요. 당뇨 환자는 췌장암을 걸릴 확률이 일반인보다 높을까요? 네, 당뇨 환자는 뭐 일단은 높다고 알려져 있긴 해요. 아, 뭐 네. 근데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아, 뭐 엄청난 차이가 있지. 1.5배, 뭐 2배, 1.5배니까 네. 우리가 일반인이 이제 췌장암 이제 걸릴 확률이 평생 1.7%입니다. 네. 당뇨 하면은 뭐 한 2점 얼마니까. 그런데 그거 말고 이제 새로 생긴 당뇨병.
새로 생긴 당뇨병이라면은 되게 이제 뭐 연구에 따르면 50대 이상에서 새로 생겼다 당뇨가 그런 분들은 당뇨 확률이 좀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그냥 과거부터 계속 있었던 분들 얘기는 한 1.5배니까 많이 높지는 않은데 네. 없다가 갑자기 생기면서 체중이 빠지는 분들은 한 6배 이상 높은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당뇨 환자 워낙 많잖아요. 이걸 다 검사할 수는 없는데 네. 그런 분들 또는 당뇨가 평상시 쭉 잘 조절되다가 갑자기 최근 들어서 내가 노력도 안 했는데 체중도 빠지고 체중 빠져서 좋다고 생각해요. 보통 당뇨 환자들은. 그러면 당뇨가 조절이 안 되고 이런 경우는 좀 한번 검사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일반 당뇨는 괜찮습니다. 그 정도는. 갑자기 생기거나 갑자기 악화되는 경우. 네, 그렇습니다. 이럴 때가 좀 네. 위험하다고 하셨습니다. 네. 네, 이렇게 질문까지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오늘 이렇게 췌장암의 좀 치료 케이스를 살펴봤는데 좀 보시는 환우분들이나 그 환자분들에게 좀 희망의 메시지나 격려 말씀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희망의 얘기는 이제 앞서 말씀을 다 드린 것 같고요. 이게 좀 너무나 전문적인 분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카페에도 많이 이제 그 뭐 이렇게 인터넷 카페도 많이 들어가고 주변에 지인들의 소개도 많이 듣는데 이제 일부는 맞고 일부는 맞지 않은 소위 말해 코끼리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해석에 조금 주의를 요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네. 이걸 이제 다 뭐 할 수는 없는데 어떻든 그래서 그냥 우선은 과도한 걱정은 좀 지양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하나 말씀드리면 최근에 연구 보면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암에 취약하다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한 40년 전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증명이 된 바가 별로 없어요. 우리가 실험으로. 근데 그게 제가 알기로 한 5, 6년 전에 드디어 이제 실험으로 증명이 됐다. 그래요? 네. 예, 스테로이드 받았더니 어떤 기전으로 해서 했는데 그게 소위 말해 우리가 논문을 이제 보면 좋은 논문과 나쁜 거를 되게 구별하는데 되게 좋은 논문 우리가 뭐 네이처나 이렇게 믿을 뭐 만한, 네. 아주 믿을 만한 네. 그냥도 아니고 아주 믿을 만한 논문에 나오면 대개는 그냥 믿거든. 물론 그런 논문 중에서도 나중에 보니까 밝혀진 게 아니다. 잘못됐다. 이런 것도 있지만 심지어 그런 논문도 있는데 이게 뭐 그냥 무수히 많은 논문은 그냥 제가 보기에는 신뢰성이 그냥 너무 낮아요.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네. 이런 논문 거기에 나온 게 저도 보고 이게 40년 동안 마냥 그냥 생각했는데 정말 그렇구나 하는 걸 이제 봤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환자한테는 한 게 아니고 실험에서 그래서 과도한 걱정이나 과도한 어떻든 뭐 그런 형태의 뭐 보통 보면 이제 이런 검사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CA19 좀 올라간다는 데 대해서 여기까지 질문하는 거 보면 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걱정이 너무 많아요. 가족 전체가 걱정한단 말이에요. 네. 환자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전체가 이 걱정이란 거는 자꾸 이제 중독이 되고 또 전파가 되고 전염이 되고 우울해지고 네. 이게 이제 그런 거를 너무 많이는 안 하는 게 좋겠다는 거고 걱정은 이제 저희랑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요즘 이제 뭐 얘기할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맡고 있는 주치 선생님들하고 가급적이면 좀 이렇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으면 사실 좋을 것 같아요. 의료 진단이 좀 제대로 되고 진지한 상담을 통해서 좀 네. 이런 우울감이나 걱정도 많이 해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황진혁 교수님과의 췌장암의 치료에 대한 알아보는 시간 가졌고요. 다음 시간에는 담낭과 담도암에 대해 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황진혁 교수님 정말 감사드리고 시청해주신 여러분들도 모두 감사드립니다. 라이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